부사구 초대석 시간입니다. 부산에는 항구, 공항, 철로가 있어서 오랫동안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죠. 그러다 지난해 처음으로 10억 5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무역과 물류, 나아가서 경제 활성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부산 경제와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부산 지역의 허문구 본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부산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친지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고향 부산에서 일하게 되어 좋습니다. 고향 부산의 무역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볼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업무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포부가 있으신가요? 현재 부산에는 국제적인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출에 나서지 않고 있는 내수 위주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명품 수출 기업화시키는데 최우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부산이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 공동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경제가 안 좋다 이런 말 정말 요즘 많이 하는데요. 무역 전선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느끼기에 현재 우리 지역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80% 정도 차지하는 만큼 지역 경제 상황을 무역과 연관시켜 말씀드리면 부산 지역의 수출은 금년 1,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2월에 약 16% 감소하여 1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고 네. 이웃한 경남이 마이너스 38%, 울산이 마이너스 27%에 비해서 네. 그나마 부산은 선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은 전국 수출의 약 25%를 담당하며 부산 무역회관이 위치한 중앙동은 우리나라 무역의 메카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부산에서의 제조업 이탈 가속화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중앙동이 선박회사 지점, 관세사, 국제물류 주선업체 등이 모이는 물류인의 거리였으나 최근의 세계화 경기 부진으로 중앙동 자체가 10여 년 전보다 더 위축된 느낌이라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 무역협회 조사 결과 수출 기업은 내수 기업에 비해서 고용 증가율은 3.8배, 1인당 매출액은 2.3배, 1인당 임금 상승률은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약 9,600개의 무역업체가 있지만 1년에 수출을 1달러라도 했던 업체가 약 2,000개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에 나서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만큼 이들 내수기업 혹은 초보 수출 기업들의 명품 수출 기업으로의 유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류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산도 물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이 다시 물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네, 부산은 동북아와 북미를 잇는 기간 항로상의 요충지에 입지해 있고 이미 컨테이너 처리 물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주변의 큰 시장인 중국, 일본, 극동 러시아를 끼고 있는 만큼 부산이 세계 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부산신항 배후의 물류단지를 더욱 확대하여 이들 시장을 겨냥한 조립, 포장, 가공, 라벨링 등의 부가치 물류 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항만은 기본적으로 자체 로컬 물량이 많아야 발전할 수 있으며 네. 환저감을 유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부산 북항 매립지나 에코델타 시티 등에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이들 기업들의 제조기지를 부산 인근에 입주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무역협회는 7만 5천 개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에는 약 4천 개의 회원사가 있고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들이어서
저희 서비스는 사실상 모두 중소무역업체를 위한 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업체당 연간 2억 원 내에서 연 2.75%로 수출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연간 150만 내의 비즈니스 통번역 지원도 하고 있으며 네. 특히 부산은 부산 학생통역협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학 능력이 우수한 부산 소재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번역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는 무역협회 소속인 무역 실무 30년 이상의 베테랑인 수출 전문위원이 5명 있고 이분들이 직접 수출업체를 찾아가서 현장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기업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네. 당연한 얘기지만 경쟁 기업보다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 역시 결국 사람 하나 잘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소기업 대표자를 만나보면 요즘 최고의 고민 중 하나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도 요즘 또 우수한 대졸자는 취업이 안 된다는 그 미스매치가 심합니다. 기업에서 R&D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자체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내외 교육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대졸자들 역시 눈앞의 연봉이나 근무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도 비전이 있다면 기꺼이 도전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미 취업 청년 세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현재 저희 무역협회와 부산시는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채로 선발하여 부산 경남 무역 마스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본 과정은 6개월간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무역 실무, 영어, 제 외국어 등을 심도 있게 실무 위주로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6개월 1200시간을 엄격히 교육받아서 최소한 1년 이상의 무역업체 경력자와 맞먹는 실무 능력을 기르게 하는 과정이라 무역사관학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배출된 1기부터 작년 상반기 수료한 9기까지의 평균 취업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무역계 진출 희망자들에게는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또 청년들은 취업난 때문에 정말 고민들이 많은데요. 취업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찾는지 이제 미리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구직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요즘 기업들은 다들 영어도 잘하고 네. 스펙도 좋은 입사 지원자가 너무 많지만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인턴 경력이나 업무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로 보아서도 입사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 자체에서도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쌓아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간 많은 인재들을 취업시켜봤지만 학벌이나 어떤 스펙보다 기업이 사실 실무 능력만큼 우선시하는 것이 결국 영어 등 어학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어학 실력을 늘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스펙과 더불어 어학 능력은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밖에 부산 경제 발전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은 공교롭게도 저희 무역협회와 부산대, 부산일보가 다 같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현재 이들 3개 기관이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의 국제 심포지엄을 구상 중인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다보스 포럼이나 보아 포럼 못지않은 국제적인 포럼으로 자리매김토록 해볼 생각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대무역의 최고 전초기짐에도 무역업체에서 물류 분야는 또 등한시형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무역하시는 분들이 사업 잘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애로 중에 하나가 물류 문제인데도 그리 경영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점도 있고 화물연대 파업 같은 문제가 닥쳐야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부산에 소재한 무역업체의 물류 책임자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설립하여 물류 정보 교환, 물류비 절감 노하우 공유, 물류 분야 애로 및 규제사항 발굴과 검토 등을 위해서 부산 하주 물류협의회를 운영코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산 하주 물류협의회 가입 자격은 무역업체 물류 담당 임원급이며 물류업체의 경우 대표자 혹은 임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무역협회가 부담 예정이고 네. 업계 대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과 경제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이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인프라 확보도 중요한데 저는 영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를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 에펠탑의 경제 가치가 661조라고 합니다. 에펠탑 하나가 벌어들인 돈이 엄청납니다. 언젠가부턴가 부산의 상징물이 부산타워에서 광안대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차제에 부산타워를 명실상부한 부산의 상징물로 재건축하여 더 높고 멋지게 만드는 것에 부산 시민과 경제인들이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949 초대석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부산 지역의 허문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